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단어를 바꿔 쓸 수가 있다면 바꿔 써주는 것이 시험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delivery mistake가 나오지 않고 정답 B번처럼 wrong order처럼 주문이 잘못되었다라는 말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단어만 보고서 답을 선택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클루에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I received an ord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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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나가면서 incomplete. 이 부분도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힌트가 있었던 셈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은요, 요번에는 발티모어가 받은 그 커피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숫자를 갖다가 그대로 보고서 쓰면은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그것을 뒤집은 상태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클루가 되는 게 the other way around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문했던 3파운드하고 4파운드, 캐년하고 모카는 그대로 순서가 맞으니까요. 3파운드하고 4파운드 얘기가 있는 걸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3, 4가 4,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C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요. What else did Baltimore send with this fax? 그래서 첨부 자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유도하는 뜻에서 B하고 C는 안 된다는 걸 처음에 바로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당연히 A번이었죠. 예, 우리 내용에서는 original이라는 말을 썼었지만은 그걸 살짝 바꿔서 the initial order form이라고 했습니다. 단어를 다 바꿔치기가 모호할 때, 그리고 조금 그렇게 되면 말이 더 어색해지거나 안 될 때는요, 이렇게 부분 단어를 바꿔치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좋아요. 시험이라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바로 paraphrasing에 대한 얘기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그 부분도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vocab 퍼즐입니다. 어떤 어휘가 기다리고 있는지 가보시죠. 자, 오늘 들어가야 될 단어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restructuring에 걸려야 된다는 걸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맨 끝에 지금 G에 이 G가 들어가야 되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 단어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사실 일반적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합병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G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병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공부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merger. 바로 이 merge라는 단어가 합병의 의미가 있죠. 동사형 merge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알아둬야 될 것이 이 합병과 인수라는 뜻으로 M&A를 쓰죠. 그래서 M&A. 여기서 A는 acquisition입니다. 그래서 M&A 역시 같이 묶어두시면은 오늘 공부하신 이 단어들 나중에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vocab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vocab까지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항상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뭔가 공부했으면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역시 마침표를 좀 찍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전략 마침표를 찍어드리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드리고 싶은데 역시 이번에도 제가 2개만 골랐습니다. 자, 2개에 대한 마침표만큼은 확실하게 찍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부분은 숫자와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내용에서 역시 숫자가 보였었는데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다라고 했지만 쉽다라고 해서 바로 있는 걸 갖다가 옮겨다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혼동됐는지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었죠. 바로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표현들을 갖다가 많이 익히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 익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많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익혀지는 것인데
상황이 뒤집어진다라는 말로 인해서 숫자의 위치가 바뀌는 거였죠. 바로 이렇게 숫자에 혼동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계산에만 신경 쓰지 말자. 왜냐면 표현 자체로 바뀔 수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마침표는요. 우리가 오늘 첨부 자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첨부 자료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시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다 한꺼번에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큰 골자를 가지고 있는 지문을 내세우고 이 지문 안에서 다음에 들어올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혼선을 빚는 분이 계시다면 나름대로 표시를 해두는 것 좋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부 자료가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를 기억해 두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침표 이렇게 2개 찍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침표까지 모두 다 찍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편지, 이메일, 팩스 이렇게 건너오고 있기 때문에 복습의 효과를 갖다가 제가 조금 노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팩스면 어떻고 이메일이면 어떻고 그렇죠? 편지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알맹이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특성상 그 유형에 맞춰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단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이러한 부분이 쉽다 해가지고 무시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면은 자꾸 버릇이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쌓이면은요, 정말 즐거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오늘 공부 시작할 때 제가 얘기 드렸었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은요, 효과는 늘 그 배 이상을 갖다가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저 얘기 뭐 지난번에 한 것과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와,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가 저거 복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공부가 가벼운지 또 즐거운지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음 끝까지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는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날은요, 지나 앤 로버트 이 두 선생님이 여러분들 리스닝 존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저는 또 금요일 날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See you next time. Bye bye.